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이 좀 늦게 끝났더라고요. 좀 길게 끝나서 2교시 수업은 조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이제 따로 사정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년 1월 7일로 공표되었다. 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86년. 그래서 뜻밖의 외래어 표기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1989년에 개정되어서 나왔고요. 그 이후에 2000년에 로마자 표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분 없었죠? 예, 우리 2교시 때 그때 2주차 때 우리 그 배웠던 것, 그게 아마 그 여러분들 아마 거의 최초로 배운 그 외래어 표기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어쨌든 외래어 표기법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파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 그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셨으니까 우리 뒤에 외래어 표기법까지 진도는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것 한번 우리 책 뒤에 있는 것도 궁금하면 공부하시면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요즘 뭐 외래어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더 중요해지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뒤에 있는 부분 좀 공부하시면서 외래어 표기법의 그 기본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자, 이렇게 브릿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게 G인가요? G인가요? 예, 우리 그때 쉬로 적기로 했나요? 아니면 시로 적기로 했나요? 시로 적기로 했죠? 시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G냐, G냐, G로 적기로 했습니다. G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G로 적기로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2번 탈락. 그 다음에 3번,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마사지가 맞습니까? 마사지가 맞습니까? 자, 외래어 표기법에 저기 사이시옷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예, 안 넣어요. 그래서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듯이 브릿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라고 적어주는 것 이거 사이시옷 넣은 거네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브릿지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중에 3번이 맞고요. 4번 사이시옷 넣은 브릿지 틀립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엔 사이시옷 못 들어간다. 그래서 3번 3번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표준어 규정 3항 표준어 사정원칙 3항 거센소리 표준어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이게 거센소리와 예사소리가 있을 때 어떤 거를 표준어로 삼는다고요?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는다고요. 된소리가 또 있어도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게 제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니은 끄나 풀이 있고 끄나 불이 있네요. 89년도에는 좀 헷갈렸나 봐요. 그런데 끄나 풀만 거센 소리를 가진 끄나 풀만 맞게 하였습니다. 끄나불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나팔꽃이 있고 나발꽃이 있네요. 이때 헷갈렸는데 나팔꽃을 표준어로 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전에 보면 나발과 나팔은 둘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발은 주로 이제 동양적 악기, 그래가지고 뭐 태평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발이고요. 나팔은 이제 서양 악기, 그 뭐 트럼펫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 어쨌든 그 악기는 나발과 나팔 둘 다 뜻이 다릅니다만 둘 다 맞지만 그거는 나팔꽃이 맞다. 저기 꽃은 나팔꽃만 맞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이라는 게 이거 저 키역 받침이죠. 그러니까 거센 소리를 그 표준어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동역, 들역, 새벽역, 동틀역 할 때 그 방향을 가리키는 역, 키역 받침입니다. 역, 기역 받침을 쓰면 안 됩니다. 부역도 키역 받침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기역으로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살쾡이, 삭괭이가 있네요. 살쾡이라고 보통 많이 발음을 하니까 살쾡이를 맞게 했고요. 삭괭이는 되게 틀린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래어 능력 시험 맞춤법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하여간 살쾡이가 맞고요. 삭괭이는 틀리고요. 그렇지만 삭괭이 중에 리을 기억으로 쓴 거 있죠? 그거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살쾡이 삭이 맞고 삭괭이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칸을 보겠습니다.
간과 칸이 있는데 칸이 맞고요. 그래서 뭐 칸막이라든지 빈칸이라든지 방한칸 이럴 땐 칸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자, 간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초가, 삼간, 윗간 이렇게 그 관용적으로 옛날 말, 뭐 대하 천간 이렇게 뭐 뒷간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관용적으로 옛날에 쓰던 거는 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 빈칸이라든지 윗칸이라든지 이렇게 쓸 때는 칸이라고 쓴다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자면 윗간이라는 것은 저기 위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위칸에 뭐 저기 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뭐 이런 거 위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저기 윗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 우리 저 옛날에 온돌방 있죠. 그 아궁이 있는데 아궁이 있는 쪽에 굴뚝 쪽에 가까운 벽 그거를 윗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궁이 집에 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뭐 모르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특수한 용어일 때만 윗간이라고 사용하고요. 위칸에 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그러면 위칸이라고 적어야겠죠. 위칸이라는 게 또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위 띄고 칸 그렇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윗칸이라고 적을 수도 없죠. 그 사이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칸이라는 게 거센 소리거든요.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는 사이쇼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위 띄고 칸이라고 그렇게 적어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털어먹다 있죠. 털어먹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과자를 털어먹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다 없애다. 그래서 뭐 노름을 한다든지 그래서 재물을 다 없애버릴 때 그때 털어먹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먹다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털어먹다라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 뜻에는요. 그렇지만 과자를 털어서 먹다 아니면 떨어서 먹다 그거는 둘 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띄었어야 되겠죠. 털어서 먹다 떨어서 먹다 어서가 들어가면 그거 저기 뒤에 있는 말이 보조용은 아니라고 보조용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털어먹다 그 서가 생략이 돼서 그렇게 과자를 털어먹다 떨어먹다 이럴 때는 둘 다 맞고 둘 다 띄었어야 되는데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털어먹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먹다는 틀리고요. 자, 그러면 해설 보시겠습니다. 삭괭이의 그 발음 삭괭이는 어느 현실과 다르다. 그래서 살쾡이로 현실화했다. 89년도에 이미 삭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쾡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고요. 자, 26항에는 살쾡이 삭과 같이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삭피는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다. 자, 그 삭이라는 게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고양이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도 고양이보다 약간 더 크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런데 얘네들은 야생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이제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리면은 새끼들은 다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양이인 줄 알고 집에다 이제 키워놨더니만 그 알고 보니까 살쾡이여가지고 막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생긴 건 비슷합니다. 근데 얘네 가죽을 좀 뭐 벗겨가지고 뭐 만들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삭피라고 그렇게 그 삭피할 때는 또 리을 기억으로 그렇게 쓰면서 삭피로 쓰고요. 또 독립해가지고 삭도 쓰는 것을 또 맞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은 초가, 삼간, 대하, 천간 등 관습적인 표현에만 쓰기로 했으니까 칸이라고 써주시고 간은 그 관습적인 표현에만 간이라고 쓴다. 초가, 삼간 같은 거 얘기할 때요. 자, 그러면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그 윗간은 표준구가 됐으면서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 굴뚝에 가깝다라고 뜻풀이 되어 있어서 윗간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윗간이라는 것은 특별한 용어니까 그때는 이제 간을 써주시고요. 윗간이 안 되는 이유는 거센 소리 앞에서 사이쇼스 안 쓰기 때문이다. 아까는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살쾡이, 삭괭이, 삭이 있는데 1, 2, 3번 중에 뭐가 맞나요? 1번, 3번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윗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 사전에 표기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칸이라고 띄어서 써주는 앞에 게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외적으로 윗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특수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궁이 위에 저 굴뚝에 가까운 부분 굴뚝에 가까운 벽 부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윗간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저기 간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초가 3칸, 초가 3간, 초가 3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뒷간, 뒷간, 요거는 이제 간이, 요건 예사소리니까 사이쇼 붙일 수 있겠네요. 이거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요거 1, 2, 3번 중에 3번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소리 표준어.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엔 이제 예산 소리와 거센 소리가 있을 때 뭘 표준으로 삼는다고요? 예사 소리를 표준으로 삼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은 거센 소리를 표준으로 삼는 것, 제4항은 예사 소리를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가을 가리와 가을 카리가 있네요. 뭐가 맞나요? 가을 가리를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기와 거시키가 있는데 거시기라고 그 앞에 걸로 쓰는 것을 맞겠습니다. 보통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좀 얘기를 많이 하죠. 거시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 거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침과 푼침이 있네요. 이럴 땐 분을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글 사전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한국어 사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말모이라는 그런 영화였죠. 그 사전 만드는 일. 하여간 그 사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저기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먼저 만들었는데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같이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 한자음 표기 통일입니다. 한자음 표기 통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우리가 지금 한자음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500년 전에 당나라 장안음을 그대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한국 내에서도 그게 뭐 15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좀 각기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좀 많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그거를 쭉 이제 통일을 하면서 가장 그게 됐던 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분자 있죠. 요 한자, 요 분자를 분이라고 읽느냐, 푼이라고 읽느냐. 요게 이제 가장 좀 걸렸던 문제입니다. 근데 둘 중에 이제 어떻게 읽기로 했나요? 분이라고 이렇게 읽기로 했죠. 자, 그렇지만 푼이라고 있는 게 몇 가지 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있죠. 어떤 거냐면 저기 푼수 뭐 하거나 아니면 몇 탈 몇 푼 면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뭐 타율을 그렇게 얘기하죠. 몇 탈 몇 푼 할 때 푼, 그런 것도 다 분자예요. 분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분으로 이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만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푼이라는 것을 흔적으로 남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침 몇 분 저기 몇시 몇 분 할 때는 분이라고 분수를 알아라 그렇게 할 때는 분이지만 하여간 푼이라고 써야 될 때는 또 뭐 푼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할 몇 푼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푼이라고 써줘야 또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겠습니다. 푼돈, 푼수, 할, 푼리 등에서는 푼을 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푼이 맞습니다. 자, 118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분침과 푼침이 있네요. 뭐를 읽겠나요? 분이라고 읽기로 했죠. 그래서 분침이 맞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쓰는 것은 분돈이 맞나요? 푼돈이 맞나요? 이런 푼돈. 그런 푼돈 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푼돈이 맞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기억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강낭콩이 있고 강남콩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길쭉한 콩 있죠? 붉은 길쭉한 콩. 요게 이제 강낭콩이 맞나요? 강남콩이 맞나요? 이게 어원으로 따지면은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강남에서 온 것이죠. 강남이라는 것은 뭐 강남구, 뭐 서초, 송파, 뭐 강남을 가리키는 강남구를 가리키는 그 지역이 아니죠. 그 지역이 아니고 저 멀리 양쯔강 중국의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들여온 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강남콩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강남콩 대신 강낭콩, 강낭콩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바뀌어진 형태의 강낭콩을 표준으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강남콩이 어원에서 가까운 형태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미 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강낭콩, 강낭콩 그러니까 강낭콩을 맞게 했다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옥수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강냉이라고 그러죠. 강냉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강남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옥수수도 강남, 양쯔강 이남에서 들여온 그런 이제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바뀌어진 형태를 또 표준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강남이가 아니라 강냉이로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옥수수 강냉이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예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산지는 아닙니다. 네, 콩도 이제 우리나라 콩이 있어요. 두만강이라는 데 있잖아요. 두만강. 두만강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콩 두자에 찰 만자예요. 그러니까 콩이 차고 넘치는 강이 바로 그게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났던 콩, 그게 뭐냐면 우리 두부를 만드는 둥근, 완전히 둥근 그런
그 약간 누런 빛을 띠는 그런 콩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한국의 원산지예요. 그 두만강에 나는 콩이 바로 그 두부 만드는 그런 콩들입니다. 예, 그런데 뭐 완두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강낭콩, 콩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땅콩 이런 것, 예, 그런 것들은 다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삿 있죠? 예, 고삿 같은 경우에는 요게 무슨 지붕을 이을 때, 즉 초가집 만들 때 지붕 이을 때 쓰는 새끼예요. 예, 새끼여서.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고삿, 예, 시옷 받침으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티읕 받침이 아니라. 그래서 뭐 티읕 받침이 원래 그 어원에 가까운 형태였나 봐요. 그런데 뭐 요즘 뭐 누가 초가집 짓습니까? 예, 그래서 뭐 거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고삿, 하여간 뭐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고삿이란 말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말이고요. 초가집 만드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 시옷 받침을 쓰기로 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뭐 당연히 시험 문제 이런 건 안 내죠. 예, 하여간 여러분 쓰시는 말만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쓰시는 말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사글세, 예, 사골세, 예, 이렇게 얘기하면 사골세가 한자거든요. 한자여가지고 원래 그 어원에 가까운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 한자 맞거든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사글세, 사글세 이러니까 사골세 틀리게 하고 사글세를 맞게 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력성당, 자, 이거는 무슨 천주교 성당에 관련 성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때를 지어서 의르고 협박하는 일. 그래서 이게 위력성당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이제 한자에서 왔겠습니다만 이걸 사람들이 다 울력성당 얘기하니까 이게 울력성당이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일을 그렇게 쓰기로, 예, 울력성당이라고 쓰기로 하였습니다. 요즘도 이거 뭐 사라진 말이군요. 그렇죠. 자, 아래 해설 보시면은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 요거는 이제 고삿, 요렇게 그 시옷 받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좁은 골목이나 길, 요거는 고삿, 예, 티읕 받침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티읕 받침으로 쓰는 것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는 고삿, 시옷 받침으로 쓰고요. 좁은 골목이나 길을 대신 좁은 골목이나 길은 고삿, 티읕 받침 원래 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함께 고삿, 티읕 받침으로 써오던 것을 분화시켜서 앞에 것을 고삿으로, 예, 시옷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 옛날 집은 이제 초가집이었잖아요. 초가집이나 기와집 둘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지금 뭐 초가집이 다 사라져 버렸죠. 민속촌에만 있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그게 그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만들면서 197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예,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만들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예, 거기 이제 쭉 그 헬기를 타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거렸는데, 예, 그때 이제 밑을 보니까 다 초가집이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예,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거 몽땅 다 슬레이트나 양철 지붕으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싹 바꾸게 된 겁니다. 한국이. 예. 그래가지고 1960년대만 해도 초가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 그때 하여간 군사정부 시절이니까 명령에 되게 따라야 되는 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그 국가 그 원수가 딱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예, 다 일괄적으로 바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양철 지붕 슬레이트로 다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 초가집은 다 민속촌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고삿이라는 말, 뭐 초가집 이제 짓지도 않는데 그런 말은 이제 거의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더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제 5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만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만의 예외들이 또 잔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5항이 좀 규정이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도 있고 어원에서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예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표준어 규정 5항은 다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다 포함하는 규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갈비와 가리가 있네요. 예, 갈비가 어원에 가까운 형태예요. 예, 그래서 갈비뼈라고 그러잖아요. 예, 갈비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리 대신 갈비를 표준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갈모, 예, 간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자기 만드는데 요 아래 물레 있죠? 예, 물레 그거를 간모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이게 여자분이 이게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으면 도자기를 만들고 있으면 이제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하여간 그 아래 물레, 예, 돌아가게 만드는 것, 예, 그거를 간모라고 그렇게, 예, 부르기로 하는데 그게 어원에 더 가까운 형태라고 합니다. 갈모가 아니라 간모가.
근데 갈모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즉 종이 그 기름 종이로 만든 그런 우비를 또 갈모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여간 뭐 물레의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 갈모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젓과 구젓이 있는데 굴젓, 굴로 만든 젓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원에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군요. 굴젓이. 그 다음에 말곁과 말곁. 이거는 이제 말곁은 참견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곁 티읕 받침을 써주는 게 어원에 맞겠군요. 그래서 말곁 참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수란과 물수랄이 있네요. 자, 이거 물수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 요즘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한 2, 3년 전쯤에 그쯤에 이제 그 먹방이 한참 유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쿡방 막 요리를 하면서 막 그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물수란이 되게 좀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삶은 계란은 껍데기를 씌운 그 계란 껍데기에 있는 채로 이제 삶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계란 껍데기를 깨고 꼭 마치 저기 라면에 계란 넣듯이 끓는 물에 톡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삶은 계란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물수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요거는 좀 그전에는 몰랐던 용어인데 저도 쿡방에서 좀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물수란이라고 부릅니다. 물수랄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여간 뭐 계란 그러니까 란자 어원에 살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수란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밀들이다 밑들이다 밀어 넘어뜨리는 거니까 밀들이다라고 그렇게 쓰는 게 맞겠군요. 그 다음에 세게 미는 거군요. 세게 미는. 트리는 강세점이사니까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게 미는 것을 밀뜨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하여간 뭐 어원에 가까운 리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적이와 저으기가 있는데 적이나 하면 할 때 그때 뭐 꽤 적지 않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다라는 그 어원 적다란 뜻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저으기 그렇게 쓰는 건 틀리고요. 적이라고 쓰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휴지와 수지가 있네요. 이거는 저 휴지를 맞게 하였습니다. 우리 휴지통 화장실에서는 휴지가 맞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한편으로 저으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으기 틀리고 적이 꽤 적지 않게의 뜻이니까 적다란 것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적이라고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자는 참고 적이는 꽤 적지 않게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서 어원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그래서 적이를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강낭콩이 있고 강남콩이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강낭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사글세, 사골세 이것도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사글세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다만 어원과 가까운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말에 나는 적이 당황하였다. 저으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적이 적지 않게란 뜻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원 밝힌 적이를 맞게 했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보시면 자키와 자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앞에서 히를 붙이는 것 그 부사에 이를 붙이냐 히를 붙이는 것 세 개의 예외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예외로 자키는 자키로 쓰게끔 했죠. 그러니까 저기와 자키, 저기는 또 이를 붙이고 자키는 또 히를 붙이네요. 또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19페이지 넘어가서요. 제6항 의미통합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하나의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아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받고 니은이 틀리네요. 자, 돌과 돌이 있는데 아직도 그 시골 사진가에 하면 돌 리을 시옷으로 적은 돌사진 이라면서 리을 시옷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첫 돌 쓸 맞은 아이는 아니잖아요. 첫 돌을 맞은 아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돌 리을 시옷으로 적은 것 틀린 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와 둘째가 있네요. 요거는 저기 서수사죠. 서수사를 얘기할 때 둘째를 맞겠습니다. 둘째 틀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맞다고 그랬죠? 우리 2주차 때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다 시옷 받침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리다와 빌다가 있는데 빌리다 같은 경우는 빌려주다, 빌려오다, 렌트를 하건 버러우를 하건 다 빌리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빌다라고 써주면 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용서를 빌다 할 때는 빌다를 쓰는 게 맞는데, 예, 빌려오고 빌려주고 이러는 것들 있죠. 예, 대여, 예, 거기에 관련된 것, 예, 이런 것들은 빌리다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만 보시면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술사였을 때는 또 두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한 단위 수일 때는 다 받침을 붙여줍니다만, 둘째의 경우에만, 셋째, 넷째는 뭐 10단위 이상에도 다 시호 붙여줍니다. 받침 붙여주는데, 둘째의 경우에만, 예, 요것만 이제 리를 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12째, 12개째의 뜻은 12째로, 예, 그렇게 합니다만, 하여간 첫째, 둘째 서술사를 쓸 때는 12째로 그렇게, 예, 리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22째, 예, 32째, 42째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수요를, 예, 양을 세는, 예, 그렇게 개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12째, 예, 그다음에 22째,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양을 세는 게 아니라 숫자, 그러니까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 예, 그럴 때는 12째, 20째, 32째, 42째, 52째 그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봄에 빌려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 렌트를 하건 버러우를 하건 빌리다로 쓴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봄에 빌려갔다. 예, 그게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둘째이다. 둘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한 단위네요. 그러니까 둘째라고 쓰는 게 맞지만, 다만 보시면 12째는 12째로 써주고 22째, 32째 그런 식으로 10단위 이상에서는 두째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에 관련된 거네요. 예, 우리 저번에 한번 다룬 적 있었죠? 예, 그러니까 표준어 규정 제7항에 수로 적느냐, 수히읗으로 적느냐, 수수로 적느냐. 어떤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라고 적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 히읗 9개고요. 숫 3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만 예외이지 나머진 다 수로 적는다라는 거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7항 보시면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예, 통일한다. 그래서 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광, 수광, 숫광 아닙니다. 수광이에요. 수만 붙입니다. 수나사, 수놈, 예, 이것도 순놈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군요. 예, 그렇지만 이거 수놈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수사돈, 그 다음에 수소, 이것도 H2O 할 때 H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수소가 맞습니다. 수소라고 적는 것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수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수검이냐 수컴이냐, 수검이가 맞고 수개미냐 수개미냐, 수개미가 맞고, 수용이냐 순용이냐, 수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수고양이냐 수코양이냐, 수고양이가 맞다는 것. 예, 그거 하여간 좀 많이 헷갈리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은 12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수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다만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수 히읗으로 적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암도, 예, 그렇게 암 히읗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가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강아지 종류 다 개 종류 다 들어가죠. 그래서 수강아지, 수개, 그 다음에 수컷, 예, 요것도 이제 9개의 예외 중에 동물이 7개고 사물이 2개예요. 그 다음에 수키와 이거는 사물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닭 종류 둘 다 들어갑니다. 수탉, 수팡아리 제일 뒤에 나오네요. 좀 붙여줬으면 좋을 텐데, 닭 종류 2개, 개 종류 2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컷 있었죠. 그 다음에 수탉나귀, 그 다음에 수퇴지, 이렇게 그러니까 개 종류 2개, 그 다음에 닭 종류 2개, 수컷 하나, 그 다음에 닭나귀, 돼지, 이렇게 해서 7개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2개였죠. 돌적이와 기와 이렇게 해가지고 9개로 이루어졌다고. 예, 그렇게 좀 순서를 삼았으면 좀 더 외우기 쉬웠을 텐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군요. 아마 기억니은 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예. 그 다음에 수탕나귀, 예, 그 다음에 수톨적이, 돌적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경첩의 고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에, 예, 붙는 게 수톨적이고 문설주에 붙는 게 암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퇴지, 수평아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서 보시면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개미, 수거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센 소리를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에 하나요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거센 소리를 저기 9개에 한해서 그렇게 예외로 삼았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완전히 굳어진 규정이 돼버렸죠. 요 9개 외에는 그렇게 수커미, 수케미처럼 히읗으로 적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히읗을 넣어서 적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히읗으로 적는 것은 이제 암에도 모두 다 해당한다. 9개. 그 말씀 또 아까 전에 드렸었고 1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번 보시면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 이번에 수수로 들어가는 것 3개 있었죠. 양염소지, 곧 수수로 쓴다라는 것 아실 겁니다. 예를 보시면 기역과 니은인데 순양, 순염소, 수지 이런 식으로 수수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수거미, 수개미, 수얼미세, 수나비, 수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제 수고양이 틀립니다. 고양이는 안 들어가요. 개 종류만 들어갑니다. 수고양이 틀리고 그 다음에 순용, 용도 암용이 있고 수용이 있네요.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죠. 그런데 하여간 그 수용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하여간 암컷과 수컷을 얘기할 때 수용이라고 적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 보시면은 수히읗으로 쓰는 것은 총 9개로서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털쩌기, 수퇴지, 수평아리고 수수로 쓰는 것은 총 3개로서 숙량, 숙면서, 수쥐이다. 수털쩌기의 돌쩌기는 경첩의 고유어다. 다 설명한 바입니다.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수놈과 순놈이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수놈이 맞죠. 그래서 저 수놈 같은 경우는 순놈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컷은 수컷, 그거는 이제 수히읗으로 적는 것에 예외에 들어가지만 수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놈이라고 적어줘야 맞습니다. 수소 역시 소도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라고 적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만 H2의 H와 똑같이 수소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수개미 맞고요. 수개미 틀리고 수고양이, 고양이 종류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고양이 아니라 수고양이가 맞고요. 자, 다만 1번 보시면 수강아지와 수강아지가 있네요. 요거는 히읗 예에 들어가죠. 그래서 개 종류 다 들어갑니다. 수강아지, 그 다음에 수톨쩌기, 돌쩌기와 그 다음에 기와, 기와도 위에 덮는 수키와하고 아래에 이렇게 받치는 게 암키와거든요. 그래서 돌쩌기, 기와 이거는 사물 2개로서 다 수히읗에 들어간다. 예외에 들어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2번 보시면 수쥐가 있고 수쥐가 있네요. 양념수쥐는 이거는 수수로 써주죠. 그래서 쥐, 수쥐 뒤에 게 맞습니다.